말 그대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위증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날을 이제 바꿔서 오늘 새벽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김민지 기자, 어제 자정 무렵에,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죠. 오늘 자정 무렵에 뭔가 급반전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오랫동안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한국당이 그동안 벼르고 있었죠.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 또 정점식 의원을 내세워서 했지만 사실 한 방에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정 무렵에요. 상황이 좀 반전이 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윤호진한테다 소개를 시켜준 일이 없냐고요? 그렇습니다. 소개해준 일이 없다? 네. 거기 뭐 윤대진 검사 부하였는데 제가 뭐 굳이 소개시켜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호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네. 내가 우리 중수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윤호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자, 후보자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저기는 소개를 해줬다 다 나오는데.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다 세상이 돌아가는데. 윤호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예. 소개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바로 저 영상이 그 반전을 이룬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말이죠.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아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이제 여러 가지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번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정 무렵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위증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서정익 변호사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아마 이게 현재 대윤, 소윤, 예. 이런 말 이게 들어보셨죠? 예. 그만큼 이게 윤석열 후보자하고요. 그 다음에 윤대진, 이분에게 절친하고, 예. 윤우진, 그러니까 윤대진의 형이죠. 네. 세무상. 세 분에게 다 절친한 사이입니다. 어허.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보통 이제 장모 의혹이나 부인의 의혹은 본인하고 이게 직접 관계가 없죠. 예. 근데 변호사를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했다면 이거는 이제 본인이 실정법을 어기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허. 바로 이제 변호사법 36조에 보면 네. 수사기관의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가 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이에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예. 그다음에 그 사건을 윤호진 사건 담당자는 형사 3부장. 어허. 그럼 이게 서울중앙지검 같은 기관에 근무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소개인 거는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변호사법 36조에 아하. 정확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실정법을 이제 위반하는 꼴이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검사뿐만 아니라 예. 검찰 수사관이나 예. 모든 이게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 사건에 대해서 이게 소개, 알선, 유인할 수 없다. 이게 36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근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어제 윤석열 후보자는 줄곧 나는 윤우진이라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오다가 저 뉴스타파 이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반전을 이룬 것인데요. 윤석열 후보자가 일단은 뭐 거짓 진술,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의 전개 과정을 보면 거짓으로 드러난 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청문회를 쭉 봤는데 초반부터 사실 시정이니까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가장 물어봤을 때 심지어 제 기억에 주광덕 의원인 것 같은데 아니면 김진태 의원인가 그 2012년경에 주간 동아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주간지 인터뷰에 당시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켰다고 인정하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 했는데
그 기사 내용을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잡아댔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계속 이 부분이 증명이 안 됐었어요. 예. 아니다. 소개시킨 적이 없다라고 계속 발뺌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저게 이제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이건 뺄 수가 없는, 잡아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이야기는 맞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은 보면 선임을 시켜줬든 안 시켜줬든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예.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위임받은 최고의 총수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거짓 없이 객관적 사실과 진실만 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거든요. 네. 그 자리에 있는 후보자가 청문회 하루 온종일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소개시킨 적이 없다? 2012년 주간동화 인터뷰는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이게 발표한 게.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뭐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변호사법 이바인이 많이 이 부분을 따져볼 수 있는 게 지적이 되지만 저는 예. 그걸 떠나서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검찰총장 후보자라고 사법권의 총책임자인 자질의 문제. 정정당당하게 예. 진실 앞에서 떳떳해야 될 사람이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우진이라는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시켜준 거 맞습니까? 이런 질의에 저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입장으로 일관해왔죠.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남석 그 변호사를 이제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수사하던 사람들하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부탁한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해왔던 윤석열 후보자. 어쨌든 거짓,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게 지금 뭐 위증 논란, 이 거짓말 논란이 지금 굉장히 큰 뭐랄까요? 이 논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좀 심대한 결격 사유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목소리가 공개되고 나니까 그 이남석 변호사한테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봐라.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하.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직전에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조차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 전 과정을 본 국민들로서는 전혀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진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지금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남석 변호사는 당시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닌 윤대진 변호사로부터 그 본인의 형인 윤우진 씨를 만나보라고 소개를 받았다. 그리고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도 내가 소개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자를 좀 보호하려는 예.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 만나만 봤지 선임계 내지 않았다 그러는데 선임계를 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말을 짜맞춘 듯한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청문회 이후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 예, 예. 만약에 선임계를 내고서 실제 변론 활동을 한 것까지 사실로 확인된다면 윤석열 후보자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어제 이제 뉴스타파 인터뷰 이제 그 기자랑 대화 나눈 게 공개가 된 이후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김민지 기자, 우선 윤석열 후보자는 그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의원들에게 해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일단 얘기했습니까? 네, 줄곧 소개를 해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녹취가 공개되자 소개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겠죠. 결국 윤석열 후보자는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일단 목소리로 영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다 코치를 해줬잖아. 그래서요,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주는 거를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게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건을 알선하고 선임시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좀 제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데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뭐 그런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윤석열 후보자는 내가 이남석이라는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일단 뭐 소개하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의 변호를 실제로 맡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런데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정우 변호사, 이게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자 설명과는 다르게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를 실제로 맡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다면서요? 예. 예. 결국은 이제 그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이분은 이제 그 국세청에 그 판결문을 입수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국세청에서 윤우진을 이제 그 파면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면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이제 판결문을 봤더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2012년 9월 12일 날 9월 12일 날 국세청에 예. 선임계를 냈는데 뭐라고 냈느냐면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서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데 선임계를 국세청에 냈다. 네. 이렇게 보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3번이나 3차례에 걸쳐서 수신자로 그 변호사한테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보냈다. 이런 데 언론에 보도가 났거든요. 네. 아마 이게 이 언론은 판결문을 입수해서 이걸 보고 이게 보도한 거고요. 예. 추후 이제 확인은 필요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의혹 제기잖아요. 예.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게 앞으로 추가 조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그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내가 윤우진이란 사람한테 소개는 해줬지만 실제로 이남석이란 변호사가 윤우진의 변호를 맡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제의 그 해명 역시도 거짓 해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쭉 진행 과정을 보면 어제 청문회 초반에도 그 서면 답변한 걸 보면서 야당 의원이 윤우진을 아느냐,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골프 친 적이 있다고 인정을 했었어요. 예. 근데 서면으로 보낸 답변서에는 골프 친 적이 없다고 해놨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서면 답변에 골프 친 적이 없다고 했느냐 하니까 착오였다. 골프 친 적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 거짓말이 이제 또 인정을 하고 정정이 된 건데 예. 시종일관 또 이남석을 소개시킨 적이 없다고 계속 잡아댔는데 막판에 가서 자정무렵에 이제 녹취 파일이 나왔죠. 공개가 된 거고. 근데 또 지금 앵커 말씀하시고 지금 언론 보도 이야기한 것처럼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니 이남석을 소개는 시켜줬지만 선임계는 되지 않았다라고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 또 거짓말인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지금 거짓말이 꼬리를 낳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명백하게 했던 사실을 기억이 안 날 리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건은 당시 2012년, 13년에도 이미 검경 간의 갈등으로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경찰이 4번 영장을 쳤는데 계속 검찰이 6번까지인가 계속 구속영장이고 압수수색 일지를 발부를 안 해가지고 이상한 거라고 해서 계속 기사화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모든 언론이 이걸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준비팀이나 윤석열 후보자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거나 사실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계속 시종일관 거짓말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데 무슨 자신이 있길래 내가 거짓말로 부인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야당이 진짜 시시콜콜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당의 공세는 내가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한 것인지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좀 화까지 좀 나는 지경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그렇다면 박원석 의원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제 이게 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불거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로 변호 활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세간에서 그 당시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시절에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무혐의 받을 때 말이죠. 변호사 소개 플러스 뭔가 검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의혹이 조금 더 사실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뭔가 위증 논란, 거짓말 논란이 하나하나 보태지다 보면 뭐 그런 의혹을 추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물론 그렇죠. 또 이 당시 사건이 작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22개월 동안이나 해외 도피 상태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이게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가지고 체포돼서 송환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피의자가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나니까 이거 언론이 보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근데 보면 이 사건이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총장, 당시에 법무부 장관한테까지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 황교안 대표, 한국당 대표였기 때문에 여기에 뭐 중앙지검 특수 1부장 정도의 지위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기소될 만한 사안을 불기소 처분으로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윤우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이 만약에 그렇게 소개한 것으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의혹까지 더 증폭될 수 있겠죠. 여러모로 윤석열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 진술로 인해서 지금 뭐 위기 상황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에게. 설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이라는 전 서장한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고 전제를 하자고요. 그것이 검찰총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됩니까? 검찰총장도 검찰총장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이 변호사 소개, 이 정도 사안 가지고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올 정도로 이게 심대한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아주 중대한 게요. 그렇습니까? 검찰총장이 이게 범법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 보면 본인에게 소금해줬다잖아요. 근데 소금해줘도 불법이에요. 법에는 이게 뭐 소개, 알선, 유인 이렇게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소개해줬다는 말은 범행을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이남석이란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실제로 선임되지가 않았더라도 소개해줬다는 그 자체로도 법 위반이다. 그렇죠. 법에는 이게 소개, 알선, 유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검찰총장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 지적하는 게 지금 이게 자료를 안 내서 그래요. 만약에 그때 그 윤우진에 대해서 불기소 났죠? 근데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 변호사가 누군지, 또 이게 왜 불기소인지 이유가 쭉 나옵니다. 그거 왜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그 국세청 통결문, 내마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우진 소환장도 안 받잖아요. 왜 정인이 안 놉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자료 부실 제출, 이 문제는 이게 이번에 반드시 짚어야만 되고, 앞으로 이게 자료 요출하면요, 변호사가 된지 안 된지 금방 밝혀질 겁니다. 저도 여기도 하나 덧붙이는 게 실정법 위반이 됐을 경우에 진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더 큰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을 했을 때 이유를 그렇게 됐고 국민 여러분도 지지했던 가장 큰 여론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누구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꼿꼿한 검사로서 윤석열 후보자가 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지금도 높이 평가합니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법무부 장관하고 의견이 다르면 내가 끝까지 나는 내 의견을 가져가겠다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꼿꼿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검찰총장 후보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검찰의 핵심은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생 검찰에 돼야 되고 국민 검찰에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로서 쭉 커왔던 특수통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잡아내는 데는 아주 굉장한 전문가죠. 힘 있는 사람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대통령 수사에서 잡아넣지요. 전 대법원장 잡아넣지요. 자기 부하 검사 잡아넣지요. 국회의원 잡아넣지요. 그건 좋아요. 그걸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억울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자기가 제일 아끼는 후배 검사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 쳤지요. 식사했지요. 그다음 녹취록 파일 나타났지만 우리 대진이 형이니까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좀 만나봐라. 자기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게 조폭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내 식구만큼 챙겨야 되겠다. 내가 아는 놈은 무슨 짓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윤우진 사건과 관련돼서 만약에 피해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될 가를 수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통으로 자랐기 때문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힘센 사람을 잡아넣는 것을 익숙할지 모르나 민간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때 윤우진 서장하고 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챙겨주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또 거짓말을 일관하고 이것은 철저하게 제 식구 감싸기 외에는 설명할 필요 없다. 김 교수님이 뭐 말씀 중에 뭐 조폭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김 교수님의 이제 개인 의견이시고요. 약간 좀 과한 표현이셨던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관련돼서 법 조문상으로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형사 1부장으로서 특수 1부장으로서 형사 3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것이 직무상 관련성으로 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직무상 관련성도 없고 소개는 곧 선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윤석열 그 후보자는 그 항변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정법 위반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법 해석상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자가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아요. 네. 뭐 야당에서 일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력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 권력으로부터 자기 식구들 간에 있는 복잡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이 점에 있어서는 이번 이 논란의 전개 과정을 볼 때도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아끼는 후배고 예. 또 절친한 후배라고 하더라도 그 후배 형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뭐 지나가는 말로라도 저런 식의 소개를 했다거나 지금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걸 보면 이후에 검찰총장이 됐을 때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가 아니라 예. 검찰 내부 권력, 검찰 자기 식구들 내부 문제로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문이 있다. 이게 팩트가 좀 잡아야 돼요. 예. 팩트를. 예. 36조하고 이제 이거 37조가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37조입니다. 37조는 이제 그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을 소개하면요. 이건 이제 가중처벌돼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36조는 이제 직무상 관련 있는 관계없이 같은 이게 중앙지검에 근무하면 처벌하는 좀 가볍죠, 처벌 조항이.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두 개는 다른 시청자분께서 다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김민지 기자. 네. 자, 이 상황에서 말이죠. 어쨌든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이 되겠군요. 윤대진 검찰국장이 뭐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머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좀 논란이 가중되니까 내가 소개를 시켜줬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소개는 내가 했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뭐 소개와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불거지니까 윤대진 검찰총장이 나선 거예요.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글쎄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참 공교롭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윤대진 검찰국장은 제가 친한 동기입니다. 동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또 우리 패널로서 또 객관적인 평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일단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저분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만약에 윤대진 검찰국장이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사건은 인사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걸 밝히고 싶었으면 미리 밝혔어야 되는 시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게 사건이 됐던 2012년, 13년에 각종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도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키더니 많은 얘기 가지고 계속 기자 취재가 들어가고 언론에 났는데 그때도 그럼 윤대진 변호사, 윤대진 검사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절 말이 없다가 근데 어제 자정까지 저 녹취 파일 나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논란이 녹취 파일 불거지니까.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사실은 내가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시점상 그 진정성을 심대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 더 잘 아시겠지만 법리적으로도 윤대진 검찰국장이 자기 친형을 구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은 혈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당당하진 않지만 어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 굳이 윤대진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검사인 윤석열 후보자가 내가 소개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 법리상으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정성 자체의 의심이 좀 있고 저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 입장을 낸 게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자기가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왜 굳이 윤석열 후보자가 덮어쓰려고 했던가도 말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식구 감사기. 검찰만큼 내가 챙긴다. 뼛속까지 검찰이란 그 말이 국민들한테 좋아 보여진다만 검찰만 챙긴다고 하는 우리나라 직업 중에 대한민국 앞에 붙이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인데 검찰이 자기 검찰 감싸려고 저렇게 무리하게 하면 백성들이 억울하면 어떻게 부지겠습니까? 저는 저것도 윤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대진 검찰국장이 또 무리하게 지금 또다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제가 윤대진 검찰국장 친합니다만 이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멋있으세요? 김 교수님. 가볍게 한 얘기인데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이 불거지니까 야당의 목소리는 당연히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문회에서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에 녹취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이 점도 국회를 모욕한 것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야당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어제 밤 12시가 넘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루 종일 부인하던 뭐 소개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던 것이 육성 녹취록으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윤 후보자는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야당은 어쨌든 맹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데 위증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또 하나 쟁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그 수많은 피,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고인의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유족들은 더 크게 오해합니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윤지검장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 저도 알아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검사들 관련 증거가 나와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식구 감싸주기 하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식구 감싸주기란 이 비극을 만들어낸 건 이 비정한 정치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제가 보기에 변창훈 검사 한 분이 아니고요. 당시 국정원 사건 하면서 정모 변호사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기무사령관 있잖아요. 이재수. 그분도 있고요. 또 이게 카이 수사하면서 이분도 벌써 이 극단적인 선택이 몇 명입니까? 저는요, 검찰이 수사 관행이 문제인 게 항상 표적을 해서 먼지털이 놓을 때까지 이게 수사하는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수갑을 채운다든지 망신주기 수사. 그리고 이제 피해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이게 수사의 어떤 적법성과 거리가 멀거든요. 예. 이게 너무 수사가 적정 절차와 다르게 가혹하게 잘못된 거.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저는 이게 책임이 있다. 이래 보이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군대 부동시, 군대의 양쪽 눈이 부동시. 시력이 달라서 이게 군대 안 갔잖아요. 이른바 짝눈. 근데 제가 보기에 수사도요. 예. 이분에게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은 이게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하. 예를 들어 이제 자유한국당이 104건, 100여 건 이상 고소했죠. 예. 근데 처리한 게 4건. 권양숙 여사 640만 불은 본인에게 정부 찾기 위해서 계속 다각도로 검토한다 했잖아요. 근데 대검 캐비넷에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이게 자유한국당의 보수 쪽에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이게 가혹하게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고소한 거는 수사를 안 하는 이게 과연 정치적 중립이냐. 이 말씀도 꼭 드립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잖아요. 정치 분야.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윤석열 후보자 얘기가 당연히 거론이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인사 검증에 또 한 번 실패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면도 함께 보시죠.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 지금 여러 가지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지금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거짓말이 들통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자 사퇴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총리가 그 청문회도 안 보세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가 이전에 한 말이 녹음 파일에 의해서 어제 재생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팩트 체크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박 의원님께 한번 좀 전망을 한번 여쭤볼까요? 어쨌든 이 뭐 위증 논란,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자가 사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아니하더라도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고할 수 있는 겁니다. 임명이 되는 자리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채택은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싶지 않은 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심정이었는데 네.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위증 논란이 커져버렸어요. 예. 이 상황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이루기란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을 때 예.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건가. 그거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이 위증 논란이 이제 커지면서 네. 여론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당별로 보면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자진 사퇴하라, 부적격하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 민주평화당은 뭐 임명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논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수해보고 보니까. 정의당은 유보를 했습니다. 아니 데스노트에 안 올렸죠? 예, 상황을 네. 좀 더 보고 네. 윤석열 후보자가 좀 더 예. 분명하게 이걸 밝혀야 된다 유보를 했는데 아무튼 정당들의 입장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청와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여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프레셔를 주지 마시고.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인물들은 100%다 100% 다 낙마했죠. 100%입니까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압박을 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